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우정입니다. 오는 4월 10일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적임자를 찾는 날이죠. 오늘 토론회는 선거에 앞서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서 안산시 단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 브로드밴드 한빛방송사가 중계합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청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토론자를 좌석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해철입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후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한 후에 상대 후보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진행됩니다. 그다음 사회자 공통 질문 2개와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늘 토론회는 질문별로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자가 미리 고지하는 발언 시간을 잘 들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앞에 녹색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 후보께서는 올바른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명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시 병기호 2번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입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하산 공천을 받고 당선된 김남국 의원을 기억하십니까? 국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마침내 식물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안산시로서는 얼마나 큰 손실이고 망신입니까? 정의롭고 선량한 안산 시민 여러분, 안산은 민주당의 오랜 텃밭으로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대부분을 민주당이 독식하거나 압승한 지역입니다. 결과는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인근의 화성시와 시흥시의 인구도 빼앗기고 국회의원 선거구마저 하나가 줄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안산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 3명은 친명 일색이거나 낙하산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가 이재명 하수인을 뽑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하산, 먹튀, 김남국 의원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낙하산 박해철 후보에게 안산 시민의 자존심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해철 후보 시작 발언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오직 안산 발전 반드시 해낼 사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병 국회의원 후보 박해철입니다.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각오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쌓이는 가계부채, 월급은 제자리,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앞으로 9일 남았습니다. 4월 10일은 대한민국과
우리 위대한 안산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아니면 미래로 힘차게 비상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안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위대한 안산, 새로운 일꾼, 기호 1번 저 박예철이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100억 원대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실제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제 후보자님들 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에는 무엇이 있고 또 피해자 지원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해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는 국민들과 안산 시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 단원구 선부 3동에서도 최근 100억 원대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도 다녀보고 또 주변 여건들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23년 5월 25일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했으나 현재 진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국가 책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적인 거래에 의한 피해자로만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피해자 지원책을 담고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명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선부동 도원 스위트빌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구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피해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안을 정부와 잘 논의해서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를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세 사기 사건이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근시안적인 임대차 3법 시행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의 원인이 있습니다.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고 민심을 달래려고 전세 대출에는 DSR 적용 예외를 두자 갭 투자의 온상이 된 대출 규모는 21년도에 200조를 돌파했습니다. 폭등한 아파트 전월세 가격을 못 버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값싼 빌라와 오피스텔로 밀려났습니다.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이조차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의 면면은 임대차 3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은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자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상호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설명한 후에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발표와 상호 보충 질문은 2번에 나눠서 진행됩니다. 후보들께서는 공약 발표를 2분 이내에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엄수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김명연 후보부터 첫 번째 공약 발표해 주시죠. 저는 반월 산단에 현대 기아차의 친환경차 안산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산단 입지 길력 규제 혁파 방안에 따라 올 1월 초 산지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반월 산단을 킬러 규제 혁파의 선도지구로 지정해내겠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기존의 내연차 부품 제조와 같은 뿌리 산업이 주도했던 반월 산단을 미래차 신산업 업종으로 전환해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기존 내연차 산업과도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업종 전환과 함께 청년들이 반월 산단을 찾아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약 1,4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단 내 편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이민근 시장과 우리 안산시가 함께 싸웠던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반월 산단이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산단 내 청년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는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반월 산단을 만들겠습니다. 반월 산단에 현대 기아차의 친환경차 안산 공장을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명연 후보의 공약 들으셨는데요. 박해철 후보자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방금 김명연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와 기아는 친환경차 생산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 11월 달에 울산에서 사업비 2조 54만 평 20만 대 생산 공장 기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화성에서는 이미 1조를 투입해서 공장 증축 3만 평이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안산 유치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각각 2조, 1조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리고 임기 내에 확실히 유치할 수 있다는데 가능하신지, 그리고 회사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도 밝혀줄 수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연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 좀 보십시오. 글로벌 차량 반도체 선두기업 인피니언이 현대차가 전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올 초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보고서를 보면 현대기아차가 2년 연속 글로벌 판매량 3위를 하면서 글로벌 탑3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생산 공장을 확장을 할 텐데 이 공장들 외국에 다 뺏길 작정입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에 현대기아차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산업의 미래 가능성과 전망을 보고 안산 시민께 우리 지역도 이런 산업 재편 흐름에 탑승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의 생산 공장을 유치해 안산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생각하는 토박이 지역 일꾼하고 안산에 거주하신 지 채 한 달 남짓한 사람의 인식 차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우려만 하실 생각입니까? 네, 김명연 후보의 첫 번째 공약 발표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후보자 공약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도시계획 전문가 저 박예철이 위대한 안산을 위해서 시민들께 드리는 6가지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호선 지하화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남부권 지하화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신안산선과 GTX C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통해서 4톤 8딸 교통 허브 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199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도시의 개발과 역사를 목도했던 저로서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실력으로 안산의 산적에 있는 재건축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바늘국가공단의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해서 대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산을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해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인 대부도입니다. 대부도를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정치력을 쏟아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실력을 인정한 도시계획 전문가, 국민 대변인 저 박예철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해철 후보의 공약 들어봤습니다. 김명현 후보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자, 박 후보님, 공보물을 보니까 신길동 유수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시죠? 그 위치는 신길동 쪽에 제가 도면을 갖고 있으면 도면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국회의원 출마하셨는데 네. 자기가 공약한 위치를 뭐 자료를 봐야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는 하시고 질문을 그리고 하시면은 답변을 제가 하시도록 질문할게요.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김명현 후보 질문해 주세요. 이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약을 이미 전임 현 고영인 국회의원께서 국비 6억을 교부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14억 재정을 매칭해서 지금 2025년 12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거의 절차가 다 진행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박해철 후보에게 공천을 박탈당한 고영인 후보께서 일은 다 해놓으셨는데 공천도 박탈을 하고 그리고 이 공약까지도 네, 질문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 후보. 예, 박해철 후보 답변은 1분 30초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안산 과거의 다른 과거의 고영인 후보님께서 실질적으로 안산 다른 쪽에 많은 발전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아마 지역마다 우리 고영인 의원님의 흔적과 또 지난 한 20년간 가까이 안산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후임으로 왔습니다. 지금 고영인 의원님께서도 조목조목 하나하나 저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런 사업, 저 지역에는 저런 사업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고영인 의원님께서도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네. 예. 네. 앞서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요.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게 되면 답변하는 시간부터가 다시 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다 하신 후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첫 번째 공약에 대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후보자들의 두 번째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해철 후보부터 먼저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대파 한 단위에 850원대를 한다고 합니다. 참 민생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나 힘드신지 잘 알고 저 또한 매우 비통한 심정입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났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아온 국민 대변인 저 박해철이 민생 튼튼 활력 경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근로소득세의 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득세 기본 공제도 상향해서 직장인의 지갑을 두껍게 보장하겠습니다. 나아가 연차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일수와 보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서 직장인들의 휴식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직장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현재보다 2배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 또한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리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무이자 저금리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폐업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등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안산시장이 축소한 안산 지역 화폐 다운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해철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김명연 후보자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박해철 후보님께서 지금 LH 출신인 것을 이렇게 명함이나 각종 공보물에 이렇게 현 근무 중인 걸로 다 표시를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LH 이 회사는 부동산 값이 올라서 전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로 직원들 배만 불린 회사예요.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때 당시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집도 저러면 어쩌나 하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정관예우로 결국은 철근이 누락된 부실시공, 순살 아파트 이런 오명도 썼어요. 과연 권익위에서 4년 내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답습니다. 그런데도 LH공사 자체 부정부패 조사를 했더니 적발 사례가 0건이에요. 네, 여기까지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후보 답변하실 수 있는데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귀중한 또 우리 안산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후보로서의 공약을 발표해야 될 그런 상황에 그게 공약인지 제가 그냥 실소가 나옵니다. 저는 분명하게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산 시민 여러분들의 수백 명, 수천 명의 시민 여러분들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만나 뵙고 또 다양한 직능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가 안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인구가 왜 줄고 있고 또 지금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상인분들께서 왜 어려워하시는지, 그리고 대부도가 4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왜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거쳐왔던 많은 정치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한테 많은 주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꾼, 도시계획 전문가, 정말 이젠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나서 안산의 새로운 발전을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바랬던 그런 기대치를 제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명연 후보 공약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2분입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진짜 공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부 1동, 선부 연립 1구역, 군자주공 11단지, 12단지, 선부 2동의 군자주공 9단지, 10단지,
천부삼동 수정한양, 공작한양, 산호한양, 군자주공 15단지, 와동의 와동연립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주민 여러분, 저 김명현은 정부 여당과 발맞춰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의 상향, 그리고 심의기간 단축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여러분의 안전과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일명 일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 반월산단 배후도시인 우리 안산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윤영덕 원내 대변인을 통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경기도 의석을 차지할 경우 신도시 재정비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저 김명현은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김명현 후보의 공약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해철 후보자에게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입니다. 네, 우리 김명현 후보님께서는 19대, 20대 때 그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한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현 후보님 계실 동안에 안산시의 인구가 거의 한 8만 명여 가량 인구가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입법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안산 시민들의 세대의 수건 사업은 바로 주거 여건과 교통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 확보 같은 거 말고 지난 국회의원 8년 동안 안산시에 산적에 있는 교통 개선이나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억에 남는 입법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현 후보 답변하실 수 있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자, 안산시가 인구가 순유출된 시기는 문재인 정부 이후로 급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 시장이 3번을 연임하면서 12년 동안 안산의 경제정책과 교육 문제, 교통체증 이런 것들이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안산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 이것이 경제를 살렸습니까? 그 덕분에 반월공단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일거리가 없어서 없어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간 부분, 또 고교 평준화하면서 하향 평준화돼 갖고 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많은 부모님들이 이사를 갔고 이런 것들이 인구가 순유출된 원인이 됐고 사실은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떠났지만 또 그 빈 방에는 등록된 외국인이나 비등록된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문제는 기준 되는 인구가 빠졌다는 거고 다만 사람은 그대로 그 숫자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자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늘어나서 안산시가 지금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12년 동안 민주당 시장들이 만들어놓은 결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상대 후보에게 더 하고 싶은 질문이 계속해서 있으실 텐데요. 잠시 뒤에 진행하게 될 주도권 토론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사회적 공통질문 2개를 연이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역시 각 후보자별로 1분 30초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민 상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산시는 약 1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상호 문화 도시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요. 안산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안산시도 원곡동의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그리고 외국인 주민 지원본부 설치 등 외국인 주민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자님들이 생각하시는 다문화 인식 개선 및 내 외국인의 상생 방안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명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전국에 약 226만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요. 우리 안산시에는 10만 1,850명이 등록된 인구입니다. 사실 이 다문화 정책은 지금 정부 부처가 한 8개 이상의 부처가 각각 역할을 나눠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한 부서로 통합해서 이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계획들을 잡아서 그 정책을 잡고 그 정책의 중심에는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을 해줘야지만이 다문화 정책이 성과를 보는 거예요. 문화 따로, 체육 따로, 교육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다문화 사회 기본법 법을 발의한 그런 대표 의원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의 이제 학력 차이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학부모들이 이걸 수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또 민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학력에 대한 그 편차를 갖다 끌어올려서 지켜줄 것인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이분들을 빨리 끌어올려서 평균치를 맞추는 거.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고려인들 지원센터 이것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여기에 유치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의료, 출산, 복지 등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해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안산시는 2009년 국내 유일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될 만큼 이주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합치면 한 10만 명 가량 됩니다. 안산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상호 문화도시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민청 유치는 물론 우리 안산시의 세계문화체험관, 상호문화 커뮤니티 센터, 글로벌 다문화 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다문화를 포용하고 다문화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도시 활력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화합과 포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사업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안산시 다문화 상생을 위해서 안산시 최초로 1호 다문화 시의원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 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호문화도시를 반드시 저희 민주당에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죠. 안산시의 경우에는 경기도 평균 0.77보다 낮은 0.75명에 불과했는데요.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그리고 이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 및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들이 생각하는 생산 가능 인력 유입 방안, 그리고 출산 장려 대책에 대한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해철 후보부터 답변 시작해 주시죠.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는 전 국가적으로 접근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만큼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해철의 섬김 정치로
주 5일 어르신 경로당 점심 밥상,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어르신 주치의제와 방문, 재택진료 확대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제대로 모시는 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도 안산의 심각한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산시 종합인구대책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복지, 교육과 보육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 출산 시에 우리 아이 보듬주택 제공, 우리 아이 키움 카드와 자립펀드 1억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 등 우리 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결혼, 출산, 양육의 희망을 만드는 안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안산 발전, 박이철과 민주당이 꼭 해내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명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생산 가능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차 안산공장 유치 공약으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공약을 했고, 안산 거주자 우선 청년 신혼주택 2만 호 건설해서 주거를 제공하자, 이런 공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안산 스타필드 같은 복합 문화 쇼핑몰 같은 것을 유치해서 주민들이 여기서 문화를 즐기고 외부로 유출되는 소비를 막는 이런 역할을 도모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문제입니다. 반도체 특성화 고교, 그리고 경기 안산 국제학교 이런 거 유치해서 우수한 인력을 가리키고 공급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시스템, 이것을 구축해서 인구가 여기에 유입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식부터 비용에서 막혀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자체하고 정부가 지금 협의를 해서 1,000만 원 안쪽에서 누구든 결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저출산 정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주택을 결혼하면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주거 정책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주택 2만 호 공급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무상 보육, 무상 교육, 국가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아빠가 보육을 같이 거둘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면 출산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주도권 토론의 규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자당 7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급적 1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고 상대 후보자에게도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발언을 제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현 후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시간 잘 활용해 주시고요. 시간은 총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박 후보님.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보니까 차남께서 군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멀쩡하게 군대 간 청년이 군대 간 지 바로도 아니고 6개월 이후에 군복무 부적합으로 전역을 했다는 것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만기 전역하는 청년들과 애타게 자식의 전역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에게는 좀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병역 비리나 특혜 이런 것들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드는 게 지금 사실 아니겠습니까? 입장이 있으면 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박해철 후보께서는 바로 한 달 전인 3월 1일 저희 지역구 현역 민주당 고용인 후보를 제치고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원들은 명분 없는 낙하산 전략공천을 철회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경선 룰로 정치 쇼도 해보았지만 고영인 후보는 결국 탈락했습니다. 당초 발표대로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낙하산 공천했다는 얘기는 현역 의원이 후보로서 결격의 사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대다수는 그 이유를 수긍을 안 해요. 박 후보께서는 고영인 의원의 공천 탈락 결격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 문제는 각 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고유한 경선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아마 저희 민주당 내부의 그 공천 방식에 대해서 또 우리 국힘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각 당의 고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 후보님이 이제 전략 공천으로 이미 을이든 병이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략 공천이 먼저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는 한 지역구당 한 명씩 공천 심사를 하고 거기에 전략이든 우선 추천이든 경선이든 방법을 택하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를 봤어요. 2개 지역구에서 한 명은 전략으로 내려놓고 그 지역은 특정하지도 않고 2개 지역구에 신청한 공천 후보자들이 2개 지역구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고 또 이분들은 1등을 했을 때 을로 갈지 갑으로 갈지 을로 갈지 병으로 갈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들만 알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박 후보님은 병으로 갈 수도 있고 을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공천이 됐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고유한 시스템, 공천 시스템, 과거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명현 후보님께서 낙하산 공천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지역 연구도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낙하산 지역 연구 운운한 것은 새로운 일꾼을 두려워하는 전형적인 낡은 정치인이거나 실력 없이 연구에 의존해서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이나 쓰는 정치공학적 비루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명현 후보자는 안산시 갑 후보인 장승민 후보도 낙하산이라고 할 겁니까? 저는 장승민 후보를 낙하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시계획과 개발의 전문성, 국민 대변인으로서의 진정성, 노동문제 관련 실력 등을 인정받고 전략 공천된 사람입니다. 지역연구 운운하면서 8년간 국회의원하면서 40년 도시의 역사인 안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지금처럼 인구가 줄고 있고 안산 바늘공단이 낙후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반대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한 성과는 공보문에 이렇게 조목조목 예산하고 실적을 다 적어놨으니까 댁에 가시면 다시 한번 어떤 게 있었는지 잘 공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것은 이제 박해철 후보님의 그 양력이 명함에 기재된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 현재 LH공사에 재직 중이시죠? 네, 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각종 선거 홍보물에 이게 다 이제 자랑스럽게 표기하는데 LH 규정상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현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 낙하산 공천을 받은 것도 특혜라면 특혜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지역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요. 본인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더라도. 근데 LH공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 좋은 회사를 현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요. 상식적으로 보통 국민이라면은 출마하기 전에 이걸 사퇴를 하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 공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에서는 채용을 안 하고 청년들은 공사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치에 입문해서
그만큼 의욕적으로 국회의원을 하려고 선거에 출마해서 공천까지 받을 정도면 그 자리를 내놓고 미래 세대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네. 저는 우리 김명현 후보님께서 지난 8년간 국회의원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알고 저는 발언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너무 모르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공직선거법에는 공공기관의 상권 임원에 한해서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7분간 진행된 김명현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다음 박해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인데요.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자당 7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주도권을 가지신 토론자가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철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해병대 최승훈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차를 부득불 호주 대사로 도피시킨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심지어 호주 국영방송은 이종석 사임 논란 있고 유의한 인사이라고 판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적 대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한 20대 청년 고 최승훈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수사 외압을 누가 했는지, 왜 은폐하려고 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당사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은폐, 꼬리 자르기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김명현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지역 주민의 관심사와 민생 문제는 아예 전문적인 상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정권 심판, 후보 비방에 매달려서 반사 이익을 보려는 낙하산 후보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저는 지금 질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종섭 전 대사 공수처에서 불러다가 빨리 조사하라고요. 예? 들어왔지 않습니까? 또 대사직도 사퇴했잖아요. 했으면은 공수처가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으면은 그 사람 불러다가 30초를 허구 제지하셔야지. 시간 지났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지하실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 아들 같은 그런 20살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지금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단순 참 인식이 저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현 후보님의 핵심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안산거주 청년 신혼주택 2만 호 건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주변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분이 과연 누가 계시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 단가는 평당 843만 원이 소요됩니다. 18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에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고 2만 호가 될 경우에는 자그마치 3조 3천억 원이 3조 348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비를 고려해 본다면은 평당 1,200만 원, 18평 기준 2억 2천만 원, 2만 호 기준 4조 4,5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 10월 달에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바로 철도 부지에 이 아파트를 짓는 거죠. 지금 김명현 후보님이 재화한 이후에 그 부지를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철도 부지의 아파트 부지는 안정성에 대한 문제, 공사비에 대한 문제로 이미 시공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 공약을 발표했다가 실제로는 이행이 된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명현 후보님은 청년들을 기망하는, 신혼부부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주택의 공급 단가는 땅값, 그리고 표준 건축비, 또 민간 개발일 때에는 뭐 건설회사의 마진,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단가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질 수 있는 3종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지금 유유부지, 철도를 갖다가 이렇게 지중화시키고 상층부를 갖다가 개발을 했을 때 그 유유부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그런 건축 부지보다 단가가 쌉니다. 그 공급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기존의 민간 개발이 한 민간 회사들이 공급하는 아파트보다는 좀 싸게 공급해서 안산에 거주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안산이 왜 지금 이 도시계획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하면은 체계화된 전문가적인 그런 입지 개발과 계획망이, 정지 요건이 반영된 그런 계획도시가 되질 못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들도 학교의 문제, 공공시설의 문제, 각종 이 교육 문화시설의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김명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의 아파트 건설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입주했을 때에 정말 닭장 같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부지 자체가 철도 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나중에 그 사례를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복주택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물을 관여했던 당사자로서는 전혀 부합하다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예. 또 아닙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주도령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하실 수 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뇌물로 받는 영상이 저희 전 국민들이 다 보고 봤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 조사도 하지 않는 이 정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부 민주당 시장 12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한 평수를 공급해서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자. 특히 공단에 사업하시는 분들 좀 넓은 평수가 필요하면은 거기에다가도 맞춰줘서 이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살지 않게 안산에 정주하게끔 그런 주택 평수에 대한 정책을 하자고 무수히 지적했는데, 안산의 그 시장 3번 민주당이 하면서 이런 거 사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우려하시는 닭장 같은 그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공판에서 23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마도 지역구와 관련된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자 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해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토론을 시청해 주신 안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파 한 단에 875원, 제가 직접 사봤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보니까 2,490원입니다. 3배나 비쌉니다. 오늘 들고 왔다가 방송 촬영상 또 직접 들고 오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밖에 놓여져 있습니다. 천정부지 장바구니 물가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다가오는 4월 10일 민생경제 파탄,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대파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산에 필요한 정치인은 낡은 정치, 무능한 정치인, 가짜 공약으로 안산 시민을 기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꾼,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일꾼, 도시계획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교통과 주거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사람,
1%의 기득권이 아닌 99% 안산 시민을 대변할 사람, LH 출신 도시계획 전문가 박예철, 안산 시민의 힘있는 대변인 박예철이 적임자입니다. 위대한 안산 시민 여러분, 안산을 힘차게 재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일꾼, 저 박예철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오직 안산 발전, 박예철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봄 함께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명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 간의 격론으로 눈살을 찌푸린 장면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정치적, 이념적 선택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민주당의 오만을 보셔야 합니다. 친명 후보들은 공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안산 토박이 지역 일꾼 저 김명현은 안산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절치부심 끝에 안산을 심폐소생시킬 4가지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대기아 친환경차 안산공장 유치, 안산 거주자 우선 청년 신혼주택 2만 호의 건설, 복합문화 쇼핑몰 안산 스타필드 유치, 반도체 특성화 고교와 경기 안산 국제학교 유치를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힘 있는 여당의 중진 의원이자 안산시장과 같은 당 소속으로서 시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 안산 시민 유권자 여러분, 기호 2번 저 김명현에게 안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의 깊게 살펴보셨나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 경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